일단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한 1900에서 한 2000 정도의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선진국 특히 그 미국의 경기 상승 기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요. 이에 따른 스필오버 효과, 그 신흥국에 그 전달되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경기 확장 증세가 이렇다 할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에는 아마 박스권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PBR이 1배 인선이 한 1870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이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그 경기 추세에 대한 판단입니다. 네. 지난 12월하고 1월에 그 한파가 1월과 2월에 경기 지표 부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기 지표 부진을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및 고용 지표 부진을 모두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한파를 제외하고 미국의 경기 개선 정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아마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테이퍼링 에 대한 영향과 전망이며 이는 아마 올해 내내 아마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테이퍼링과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차별화 현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는 아마 동조화 현상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1, 4분기까지는 상존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축소 및 뚜렷한 상승 추세 현상은 아마 2, 4분기가 지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연철 전무님을 제가 상무라고 급을 내려버려 큰 실수를 했네요. 자, 리서치 센터장과 그다음에 전무직을 겸직하고 계시는데, 자, 박연철 전무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2, 4분기 정도에는 조금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근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2달 연속 좀 좋지 않았는데, 뭐 계절적인 요인 아니면 뭐 날씨 때문이다,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만,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모든 시선이 그 입에 쏠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일단 그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지표 부진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3월에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등의 그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예상은 FOMC 회의에서 매번마다 한 100억 불씩 줄여서 연말 전에는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경기 지표 부진을 보게 되면 아마 이것이 좀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지난 그 1월 그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11만 3천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18명을 굉장히 크게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업률 자체는 6.6%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그 장기적인 목표가 6.5%라고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근접한 수치이고요.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 견해는 예정대로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오늘 저녁에 그 미국 그 하원에서 옐런 연준 의장이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는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 타임 스케줄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 스케줄대로 연준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했던 것을 연말에는 어느 정도 끝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축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죠. 긴축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연준에서도 테이퍼링과 타이트닝은 다르다라고 선은 그었는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끝나면 이제 타이트닝으로 가겠네라고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이 굉장히 화들짝 많이 놀라는 편인 것 같고 지난 주말에 아르헨티나도 또다시 이제 요동을 한번 친 것 같은데요. 신흥국에 대한 그 변수,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판단 기준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일부 신흥국에서는 그 금융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 신흥국의 그 CDS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그 CDS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됐던 뭐 구도 위험을 나타내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흥국의 금융 불안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전이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그 채권 매수에 다시 나서고 있고요. 한국 CDS 금리를 보게 되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S&P에서 이제 터키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전망하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불안에 의해서 B-에서 트리플 C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터키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흥국의 어떤 금융 불안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 남미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커머더티를 수출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여하에 따라서 아마 금융 불안이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그림자 금융이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M2 중과율 목표치가 13%였습니다. 근데 1, 4분기나 2, 4분기에는 한 16%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금융의 어떤 긴축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게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한 13.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M2라는 통화량 증가율이 그렇죠. 통화량 증가량이 줄어들었군요. 어느 정도 그 컨트롤 범위 내까지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어떤 그 중국 시장의 금융 불안, 그 다음에 유동성 문제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거에 영향을 받는 어떤 신흥국, 그 상품 수출하는 나라들의 어떤 금융 불안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예의주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골프가 요즘 뭐 많이 대중적인 스포츠가 됐는데요. 골프를 레슨 받다 보면 몸에 힘을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제 파도가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파도에 몸을 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으면 좋은데 투자의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현명한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됩니까? 일단은 그 테이퍼링과 이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불안 자체는 아마 상반기 내내 좀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달이면 일본에서 그 소비세를 5%에서 8%까지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급격한 엔화의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비교적 좀 그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선과 2000선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 투자 전략을 좀 짜는 게 좀 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불확실성은 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그 선진국들의 어떤 경기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이에 대한 그 대비 차원의 투자 전략을 상반기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유망한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섹터를 좀 보신다면요. 일단 올해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테마는 아마 소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미국과 유럽이 아마 경기가 상승한다면 그건 물론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상승일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소비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특히 내구 소비재나 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이 아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에